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이름도 바꾸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과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700년) 전 고대 일본의 한자와 유교를 전한 백제 문화의 상징인 왕인박사. 영암군 군서면 일대는 왕인박사가 태어나 자랐던 곳으로 여전히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왕인박사는 얼추산 주지봉 아래 구림 성기동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 원조로서 지금도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계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최근 왕인박사 위협을 기리기 위해 군서면 이름을 왕인면으로 바꾸자는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인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살리고 대외적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면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지명을 호기심 넘치는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역사를 빛낸 위인의 이름을 딴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월군 김삿갓면, 경주시 문무대왕면, 또 지역 문학과 역사를 담은 담양군 가사문학면, 군위군 삼국유사면도 등장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개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지도 상승은 물론 관광 활성화까지 지명 바꾸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1991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경북의 상생을 상징해왔지만 31년 만에 분리가 결정됐습니다.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던 만큼 대구시는 별도의 대구정책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에 대한 재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대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도 대구 경북 연구원과 여건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되어 오던 기관은 지난 2007년 광주 발전연구원과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8년 만에 다시 합쳐 광주 전남 연구원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 시도의 관계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개적으로 분리 필요성을 처음 꺼냈고 이후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들도 잇따라 분리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도농의 특성이 다른 데다 최근 5년 동안의 연구 성과에서도 상생과제 비중은 10%대에 머물고 두 시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학 문제 그리고 나주 SRF 문제라든가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들을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의 상징으로서 민선 6기 시도지사가 가장 먼저 통합했던 광주 전남 연구원. 실제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청사, 인력 문제 등 후속 절차도 복잡하지만 상생을 내세운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어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수 금오도의 한 캠핑장입니다. 빼어난 전망과 달리 내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한쪽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2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얻던 곳이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00년 문 닫은 폐교를 한 농업회사법인이 위탁받아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지난해 1월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캠핑장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지는 학교 속도에 비해 폐교 활용은 지지부진합니다. 전남 도교육청 소유 폐교는 129곳, 올해만 섬 지역을 포함해 5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인 4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곳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관이 협동해서 함께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에 대한 모색이 지자체에서 매입해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고 매입비 부담과 주민 반발도 커 교육당국도 쉽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대부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첫째로 이제 본인들이 사가지고 딴 데다 또 팔아버리고. 현재 전남 지역에서 학생이 없어 휴교 중인 학교만 14곳. 이들 학교들도 조만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폐교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앞으로 교육당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광양읍의 원도심. 한옥을 개조해 만든 카페와 숙박시설이 들어섰고 폐창고였던 건물은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곳곳을 둘러봅니다. 한옥을 그냥 약간 개조해서 만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문화예술을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합 문화공간 주변에는 청년 작가들의 작업실 겸 전시실과 고풍스러운 게스트하우스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읍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도심 곳곳에 있는 폐가와 창고 등 건물 14동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올해 2차례의 공모에도 수탁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수도권의 한 미술작품 판매업체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도 5년 만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한옥 시설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한옥 공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업체 측은 광양읍 원도심 곳곳에 조성한 새 공간들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의 작업실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작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침체된 광양읍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를 좀 더 가까이, 예술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인데 특별히 SNS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정부 공모 사업으로 청년 창업센터 등을 추가로 건립해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시 백년대로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택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로 택시 승객이 줄자 많은 택시기사들이 업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800명대이던 법인 택시기사는 올해 500명대로 줄었고 택시회사 9곳 가운데 6곳은 부분 유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배달로도 또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자꾸 부족하니까 회사가. 한동안 계속되던 목포 지역 택시난이 해소됐습니다. 늦은 밤 목포 도심 번화가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빈 택시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택시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목포시가 11월 22일부터 목포 지역 개인 택시 4부제와 법인 택시 6부제를 전면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잡기가 많이 쉬워졌죠. 많이 이제 빈차들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부제 해제 뒤 목포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휴업 차량을 제외한 1,371대로 부제가 있을 때보다 200대 이상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죠. 차가 아무래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더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전에는 2~3분대 걸렸는데 전화하면은 바로 떠갖고 바로 가고 바로 이렇게 편하고 좋았어요. 택시 부제가 해제되면서 택시 이용객들은 한결 편하게 됐지만 일부 법인 택시 기사들은 과열 경쟁으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며 택시 부제가 부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순천만 입구 인가와 접한 도사동의 들녘까지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앉아 장관을 이룹니다.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지난 1996년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에는 만여 마리까지 무려 140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의 고병원성 AI가 심각해 순천만으로 더 많은 흑두루미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천만의 흑두루미 서식지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자칫 집단 폐사 등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가 발생을 하면 그 역으로 순천만에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산강청에 현재 순천만 습지의 흑두루미 서식지는 지난 2009년 280여 개의 전봇대를 뽑으면서 조성된 대대동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인데 순천시는 우선 바로 옆 안풍동까지 30헥타르가량 추가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별량과 해령까지 서식지를 270헥타르로 확대하고 인근 700여 헥타르의 생태계 보호지구 내에 있는 1000여 개의 전봇대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안풍동에 그 30헥타르 추가로 그 전봇대를 뽑고 희망농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추가로 또 흑두루미가 오게 될 경우에 분산해서 하게 되면 그 흑두루미에게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국비 2천억 원의 지원과 함께 동천하고 습지 보호지역 내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문학관 앞 훼손된 습지 복원 등을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희귀 철새가 크게 늘면서 서식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